미안해. 너무 미안해. 정말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혹시라도 안 될까봐, 나쁜 일이 생길까봐 겁나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뒤로 당겨버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했습니다. 우리 감정들을 다루어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좀 받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불안이가 그래도 가장 메인이죠, 이번에. 맞아요. 네. 그 주황색으로 또 표현해주신 그러니까요. 사랑스러운 캐릭터 불안이에 대해서 오늘 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잘 분석을 해준 것 같아요. 네. 표현을. 저희 불안 발작씬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씬을 보고서 타임즈의 비평가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도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영화관에서 호흡 명상을 하면서 영화를 봤다. 그 정도로요? 네. 공황 발작에 대해 가지고 너무 설명이 잘 돼 있기도 하고, 저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청소년기 여자아이의 그 심리를 너무 잘 표현해놨고, 꼭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서의 어떤 치열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내용들이 울컥하면서 전 봤거든요. 마지막에는 눈물도 약간 이렇게 찔끔 나면서. 네, 둘 다 핵심 감정으로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총 5명이 등장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양극단에 있는 친구들이죠. 기쁨이랑 슬픔이. 그쵸. 네. 조이와 세드. 네. 2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등장을 하죠. 불안이가 메인 캐릭터로 나오지만 인사이드 아웃 1에서 기쁨이와 슬픔이 사이에 다른 감정들이 좀 섞여 있듯이 불안이에서 파생되는 감정들이 같이 좀 섞여 있죠. 우선 이야기하고 싶으면 불업이에요. MB. 불업이 맞아요. 조그만 친구. 그쵸. 네. 눈 땡글땡글한. 불안 때문에 불업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불업이에서 불안이 나와요. 부러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불안해진다는 거죠. 내가 부러워하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나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에서 불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이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성취감도 있지만 때로는 스텝이 꼬이죠. 그러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당황이. 당황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면서 나는 내가 무언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게 상대방에게 딱 전달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해버리죠. 1차적으로는. 근데 그 당황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버리면 따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안 됐을 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건 당황이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 버리면 이제 몰라. 그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따분이라는 감정이 약간 상극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뒤에서 이렇게 뭘 하도록 이렇게 등 떠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것 자체에서 내가 어느 순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따분이가 작동하는 거예요. 뒤로 당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싫어, 뭐 이거 해도 그만이야, 안 해도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약간 방어기제 같은 느낌. 그쵸. 여우와 신포도에서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라는 식의 감정을 이 따분이, 어노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딱 등장을 하는 장면이 사춘기 버튼 딱 눌리면서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안 그래요. 그때는 공사만 하죠. 지휘통제실 같은데 갑자기 막 공사 인부들 같은 애들이 막 들어와서 마치 미니언즈 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막 다 깨부시면서 다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편말이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Puberty is messy. 사춘기는 엉망진창이야 라는 편말을 갖다 놓고는 다 깨부셔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그 지휘통제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죠. 근데 그때는 불안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엄마한테 좀 짜증을 내는 모습이.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몸에서 냄새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감정 버튼들이 살짝만 눌렀는데 막 엄청 소스라치게 그 감정 표현을 하는. 그쵸.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얘기할 때, 사춘기를 얘기할 때 퓨버티도 있고 아들레센트도 있잖아요. 근데 퓨버티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변화예요. 호르몬 변화요. 호르몬 변화. 그러니까 그 퓨버티 버튼이 눌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라일리가 갑자기 막 몸에 냄새 맡으면서 나 이런 냄새가 나다니,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퓨버티 버튼이 눌려서 그런 거고요. 근데 실제로 불안이가 나타나는 상황은 그때가 아니죠.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학기 캠프를 가면서 나타나요. 지금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주된 그 새로 나온 감정 4가지는 부모의 부재 상황이에요. 라일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하키 캠프라는 곳에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나오죠. 이때까지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는 내가 그냥 부모의 돌봄만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주된 감정이 되냐면은 I am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자아가 되게 영어 표현이 재밌는 게 sense of self예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부모에게 돌봄받는 상황에서 sense of self, 나를 인식하는 거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딱 그 부모 울타리 안에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그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에서 내가 딱 벗어났잖아요. 지금 하키 캠프라는 부모님의 울타리가 아닌 내가 사회적인 환경으로 확장된 거예요. 나의 삶의 범위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는 지금 하키 캠프이기 때문에 내가 하키 실력으로 선배나 감독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센스 오브 셀프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난 치열하게 무언가를 해야 돼요. 거기서 불안이가 튀어나오죠. 네. 네. 그리고 불안이가 튀어나와서 맨 처음으로 하는 게 I am good person이라는 자아를 빼버려요. 던져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너 빌런이라고 네.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불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상황들을 다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good person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를 저 멀리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생겨나는 자아가 I'm not enough예요. 나는 부족해. 맞아요. I'm not good enough 이게 네. 딱 나오잖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다양한 안 좋은 상황들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막들을 만들어놔야 해. 그게 불안의 역할이었다. 그게 불안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게 맨 처음에는 필요해요. 실제로 라일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습도 미리 하고요. 연습도 미리 하고 그게 또 선배 눈에 딱 들어가지고 맞아요. 선배가 딱 인정해주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불안이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다양한 것들은 실제 우리가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불안이의 역할이 실제로 필요해요. 근데 점점 이 불안이가 난동을 피우게 되죠. 맞아요. 그 불안이 이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그 불안이를 캐릭터화할 때 감독이 그렸던 불안이 모습은 이게 아니었대요. 그래요? 지금 건 꽤나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감정에 따라서 크기가 조절되는 몬스터, 괴물 같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불안이를 되게 나쁘게만 바라봤군요. 네, 그래서 불안하면은 좀 이렇게 커졌다가 좀 불안이 잘 조절되면은 좀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기쁨이 품에 안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불안이 너무 악인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심리학의 자문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불안이가 난동을 부리는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후반부. 맞아요. 꿈 장면. 대부분 불안이가 난동을 부리는 상을 후반부 그 경기하다가 패닉 상태 왔을 때, 공황 발작 왔을 때는 많이 떠오르시는데 저는 불안이가 난동 피우는 걸 정말 잘 표현하는 게 불면. 거기 그 공작소가 이름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은 이매지네이션 랜드예요. 상상랜드요? 우리는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무조건 깨어나요. 왜냐면 현실은 내가 당면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뇌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현실적인 생각은 우리 잠을 방해해요. 각성시켜요. 우리가 깨게끔 만들거든요. 안 좋은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일 소풍을 가요. 그럼 그 전날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준비물 생각해야 되고 왜냐면 안 쌌나?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매지네이션 랜드에서도 불안이가 계속 그 상담원 비슷한 애들한테 시키는 게 내일 있는 상황 중에서 현실 가능한 거 다 적어내. 그걸 타이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혹시나 만약의 식으로 확률이 아주 낮은 상황까지도 머리 안으로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또 생각해내야 되죠. 그럼 우리 뇌는 각성해버려요. 그래서 불면이 오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불면이 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조이가 했던 역할, 기쁨이가 했던 역할이 조이가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막 얘기를 하죠. 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 그쵸. 막 이런 좀 근데- 비현실적일 수 있는. 그쵸. 정확해요. 그 안에서 조이가 긍정적인 회로를 작동시키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되게 엉뚱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네. 막 뭐에 이기고 막 이런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적이지 않은 공상을 할 때 오히려 자요. 그럼 생각이 이리저리 분산되면서 튀다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또 이 영화에서 잘 표현을 했던 게 그 공황 발작 장면도 있었잖아요. 불안에서 유발되는 정신과적인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강박이고요. 하나는 공황이에요. 근데 강박은 초반에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옷 신경 쓰게 되고 걷는 거 신경 쓰죠. 맞아요. 네. 그게 머리 안으로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지가 신경 쓰이면서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머리 안에 계속 끼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막 손을 씻는다거나 이게 삐뚤어지면 맞춰야 된다거나 이게 강박인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공황은 불안이 갑자기 자극되면서 우리 신체적으로 올라오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숨도 가빠지고 막 식은땀도 나고 몸도 막 긴장해. 그런 상황을 공황 발작을 후반부에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공황 발작이 많이 생기는 장소가 엘리베이터, 사람 많은 공간, 지하철 이런 곳이거든요.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완전 꼼짝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공황 발작이 많이 와요. 그래서 페널티 박스에서 그래서 페널티 박스에서 그런 그 신체적인 증상이 확 올라왔을 걸로도 보여지네요. 왜냐면은 좁은 공간에 나 혼자 있기는 하지만 네. 갇혀 있죠. 맞아요. 네, 그럼 나가지 못하잖아요. 갇혀 있으면서 이제 내가 했던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막 곱씹게 돌리게 되고 되니까요. 기쁨이가 결국은 그 소용돌이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았던 불안이가 되게 그냥 마비된 것처럼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얼어버리죠. 네, 얼어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머리 안이 하얘지죠. 그때는 신체적인 증상이 너무 크게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불안이가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들을 많이 못해요. 예. 그때 기본적으로 드는 감정은 나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압도돼 버리죠. 불안 발작이 딱 있고 나서 결국은 폭풍이 잠잠해지고 딱 한 말이 그거였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는 그냥 라일리를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이러면서 이제 눈물 그렁그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 같았어요. 불안이라는 것도 나를 뭐 방해하고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라일리를 향한 사랑, 이것 또한 사랑이고 애정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감정이다. 양가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은 튀어나와요. 나는 정말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희망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안 될까봐, 나쁜 일이 생길까봐 겁나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선택하자니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걸 또 안 하려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또 아까워.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안의 상황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이 두 개 다 나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그냥 그래 괜찮아 다 포괄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감독도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불안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저만 하더라도 되게 애쓰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죠.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되게 겁이 많이 나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때로는 들고요. 언의가 작동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내가 치열하게 뭔가를 해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날 좋아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잖아. 안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날 좋아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점점 교만해지겠죠. 그렇죠. 반대편 상황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좀 무너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게 되면 나는 계속 뒤로 빠지겠죠. 도망가 다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다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영화 안에서는 라일리가 내가 지금 당장 선발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하면 되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상황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즐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울컥했거든요. 이 자문해주신 심리학자분들도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상황들을 다 그냥 품고 좋은 것들은 음미하고 또 나쁜 것들은 또 품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들인지를 인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네. 매번 인사이드 아웃 1 때도 그랬는데 그 이 영화를 아이들에게 바친다라는 문구 다음에 한마디씩 추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1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더 이상 잘하지 마. 그냥 어린아이인 채로 있어줘. 맞아, 네. 맞아요. 그렇게 인사이드 아웃 1은 돼 있고 요번에 인사이드 아웃 2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네가 애쓰는 거든 거기서 너가 좌절한 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는 게 그 마지막 장면에 기쁨이가 불안이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소파에 앉히고 자 여기 부드러운 담요 그리고 따뜻한 음료 이렇게 갖다 주면서 또 불안을 잘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수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달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난리를 치고 있는 불안이를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지내고 싶고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불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안 보지 말고 좀 잘 다스리면서 사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용 기억나세요? 엔딩 크레딧 이후에 나오는 에피소드 거기에 딥다크 시크릿이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비밀을 얘기하게 나 이거 너무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이드 아웃 3에서 나오는 아마 감정은 말씀하신 부끄러움, 수치심, 쉐임일 것 같아요. 초기 성인기가 됐을 때 불안이가 한 번 더 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는 트라우마 상황이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3에서는 내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 그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디프레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성인이 되면 그 기쁨이 많이 사라지고 조금 슬픔이가 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니컬리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언누이가 진화한 버전인가요? 네. 근데 어누이는 약간 비꼬는 개념이라면 네. 시니컬리스는 부정적인 사고. 이렇게 상황에 대한 걸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게 내가 됐건 타인이 됐건. 다 약간 대부분 부정적이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부정적이긴 하네요. 근데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는 게 내가 트라우마 상황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너무 다 부정적인 아이들이니까 어라고 해가지고 경외심이라는 감정도 있잖아요, 저희가. 존경 뭐 이런 거죠. 네, 약간 그 어떤 광활한 대자연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 그런 감정도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드 아웃 2의 내용은 저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성인분들, 내가 열심히 살고자 애쓰면서 불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성인분들한테도 나라고 대입해서 보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